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비 씨. 안녕하세요 오디 씨. 네, 어쩌면 청춘 3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까지 왔어요. 네, 벌써 3화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튼 재밌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좀 저는 이번 주가 네. 좀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아니 보니까 이번에 앨범 냈다고 화요일에. 네네 믹스테이프 나오고 이제 공연들도 이제 일정 잡고. 이번에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연락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19일 19일 네. 일요일이거든요. 네. 네 저녁 10시에 라디오 키친에서 공연하고요. 아 라디오 키친에서. 네, 3월 달에는 홍대 무드라는 데서 또 한번 공연할 것 같고. 아 거기서도 연락 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카페 그렇구나. 힐링이라는 데서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여튼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어요. 조율 중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앨범을 화요일에 내서 이제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어떻게 잘 해갖고 연락이 와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어제가 아니라 저번 2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비 씨의 공연도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뭐 이제 열심히 라이브? 하려는 라이브 하는 것도 보셨는데 이번에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고. 진짜 공연했는데 음. 끝나고서 자 어쩌면 청춘 듣고 왔어요 그러면은 감동이지 그러면. 완전 소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죠? 지금 상상했을 때. 보자마자 이걸 들었다고요? 할 거. 그래서, 진짜 한 2-3명은 와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밥 사드려야지. 라디오 키친이라고 했죠. 네네네. 이번 주 일요일? 19일이면 다음 주? 19일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에 오셨으면 좋겠네. 더 분발해야겠죠. 3화가 더 이렇게 잘 돼서 분발하면은 우드 씨가 오세요. 언제 나는 가지. 나는 가는데 다음에 또 팬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한비 씨는 그렇게 시간을 그랬고 보냈고 또 우드 씨는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요즘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중국어 학원 다니고. 맞아 중국어. 네, 중국어 조금만 보여주세요. 지금 완전 기초반이고. 그래도 일주일을 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거밖에 못해요. 일주일 실력. 일주일 실력. 그냥 나는 한국인이다. 그거 뭐야? 我是 한국인. 한국어? 오. 이런 거밖에 못 멋있는데? 배워서 나중에 지금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뭐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금 귀엽게 보겠죠. 아니 지금 발음을 갑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인 있잖아 사람인을 네네네. 중국에서는 류안 이런데요. Run? 네, 근데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약간 욕 같은데? 네, 류안 이건데 이거를 발음을 잘 못해갖고 저 학원에서 안 그래도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라 해줄 것 같아갖고 지금 약간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저는 학원을 다니고 요즘에 감기에 좀 걸렸어갖고 제가 코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또 했었잖아요. 감기로 결정 지었어요? 아니 뭐 그냥 코감기 그냥 코에서 콧물 나면 코감기라고 생각하기로 그쵸, 마음 예. 먹었어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저번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코 훌쩍거리는 소리 때문에 좀 거슬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가? 예,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인 줄 알고 약도 먹었는데 낫질 않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축농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농증 약도 받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축농증 약을 다 받고서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자는 곳이 좀 불편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 약간 우풍이 심한데 침대 근처에 바로 창문이 있어서 제가 원룸에 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추우니까 코가 좀 안 좋은 건가 해서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거든요. 그저께부터. 근데 그랬더니 코가 좀 멀쩡해져서 요즘에 되게 상쾌한 기분으로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청취자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콧소리 계속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저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그게 좀 이번에 좀 덜 할 것 같아서 좀 안심하면서 이번에 방송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가 나아질수록 아마 듣기가 조금 괜찮아졌을 거예요. 1화, 2화부터도 전반적으로 녹음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뭐 재정 상태가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저것 열심히 점점 나아가는 어쩌면 청춘입니다. 이거 좋은 얘기다. 네, 어쨌든 좀 더 나은 콘텐츠하고 나은 이런 방송으로 찾아뵈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콘텐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아르바이트 관련된 알바. 사례예요. 알바.
여러분들 청년분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할 얘기 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다 많으실 거야. 그리고 왜냐면은 요즘에 취업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눈치 보이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폭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임금 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한비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 네,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있었던 일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도 할 수 뭐 생각해 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이번 화가 될 것 같은데, 또 초년생이나 또 아르바이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면서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정보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도 같은 것도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구직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점점 발전하는 어쩌면 청춘이라는 모토 하에 생겼네요 오늘. 점점 발전하는 어쩌면 청춘의 모토 때문에 저 이번에는 어떤 걸 시작하려고 하냐면 상담소를 하나 열릴까 해요. 그래서 사연을 저희가 읽어드릴 건데 그 사연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름하여 어쩌면 청춘 상담소가 바로 열립니다. 어쩌면 청춘 뭔가 좀 없어 보여. 어청 상담소. 아니야, 약간 청춘 상담소 이런 청춘 느낌? 상담소? 좋아. 청춘 상담소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짓는다 우리. 그냥 지으면 되는 거죠. 그건 그래요. 청춘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이 청춘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전달해 드릴 건데 보시면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청춘 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성실입니다. 제 나이는 24살. 군대를 갓 전역하고 간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6개월 뒤에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군대도 전역했는데 부모님 손 벌리기는 싫고 아르바이트로 여행 경비를 충당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알바잉에 집 근처 고깃집에서 6개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가게 사장님은 처음 3달은 수습기간인 거 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거야. 너가 잘하면 3개월 지나고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시작된 아르바이트. 알바 첫날 근무 시작 시간인 5시에 딱 맞춰 도착했는데 사장님은 저를 쏘아보며 너 때문에 퇴근 못하는 이 친구들은 안 보여? 너는 왜 이리 사람이 이기적이야? 10분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원망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애들도 있었는데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이런 센스가 없던 저를 자책하며 그 뒤로는 매일 10분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러 알바땡 사이트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럽 여행이 가까워짐을 기뻐하며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세상에 일할 사람이 너만 있는 줄 알아? 라고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저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나요? 해외여행은 물 건너가 안 건가요? 네, 김성실 씨의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김성실 씨. 김성실 씨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어요.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이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하려는 했는데 이제 그냥 자기가 본 것대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잘려서 유럽 여행을 못 가게 생긴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김성실 씨의 그런 문제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김성실 씨는 과연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실 씨가 관련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례와 되게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김성실 씨의 내용에서 몇 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몇 개의 문제? 네.
딱히 세보진 않았지만 일단 네. 기억나는 거는 네. 일단 그 자리에서 해고된 거죠, 갑자기. 네, 갑자기 해고된 거. 갑자기 네. 해고된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계약서 썼나요? 계약서 썼죠. 계약서 썼네요. 네. 제가 못 들었네요. 네. 좀 잘 들으세요, 방송을 하면. 아니, 연기력에 집중하다가 내용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연기가 너무 빛나니까. 그랬지. 그건 인정. 음. 네, 어쨌든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김성실 씨가 그런 사연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문제는 4가지였는데 처음에는 근로계약서 문제였어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김성실 씨가 6개월 뒤에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를 보고서 네네네. 이번에 신청을 한 거였죠. 그쵸. 그런데 수습 기간에 3달을 줬잖아요. 아, 맞아요. 수습 기간. 네. 그런데 1년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한테는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혹시 10개월, 6개월 이렇게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수습 기간으로 돈을 못 받는다. 이거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럼 수습 기간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수습 기간을 아예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만약 수습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임금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뭐 일을 좀 덜 시킬 수는 있어도. 임금 똑같이요? 네, 임금은 똑같이. 그거 아니었어요? 90%? 원래 정해진 임금. 원래 정해진 임금을 주는데 90%는 1년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맞아. 적용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 법. 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잘 썼어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쓴 것만으로도 되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서 고용하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알바노조에서 발행한 2014년 아르바이트 상담 사례집을 보면 조사가 있네요. 네,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애초에 존재 자체를 모른다거나. 그 실제로 우디 씨는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몇 번 써봤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저는 근로계약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그렇게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의무였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받았느냐도 중요한데 서면으로 교부 받는 것 또한 의무라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과 작성을 했는데 본인이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건 무효죠. 네, 그것도 무효인 거고 그거 다시 써서 서면으로 다시 주세요라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명심하셔야 되고 일단 근로계약서. 네,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뭐가 써져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얼마를 받아야 되나? 네. 근로시간 물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 그리고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김성실 씨의 사례에서 그런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성실 씨는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성실 씨가 고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1년이었던 거야. 아, 계약서를? 네, 계약서를 썼는데 1년이었던 거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1년 동안 계약을 하면은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네네. 근데 김성실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받지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사장이 거기다가 자기가 몰래 써놓은 거지. 1년 동안 하는 걸로. 그러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심하셔야 돼요. 근로 기간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네. 위법한 사항,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하다. 만약 근로계약서 그렇게 써 있어도 무효예요.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네,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구두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구두로 너 얼마 줄 거고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거야 라고 해도 효력이 발휘되긴 하는데 네네. 그 효력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과 카카오톡을 해서 남긴 것들 아니면 통화 기록들 뭐 녹음 같은 거 녹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입증을 위해서는
그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시고 무조건 받으시고 임금이나 이런 세세한 사항들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문제 될 때 이렇게 뭔가 하나 써놓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그냥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봐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가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꺾기 사례인데. 꺾기. 꺾기가 뭐냐면 이게 전문 용어로 꺾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 10분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김성실 씨도 그렇게 당했었는데 10분 먼저 대기하는 시간, 그 대기 시간마저도 임금에 계산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네, 무조건 뭐 예의를 차린다고 10분 먼저 가 있는다 하면은 그냥 바본 거예요. 네, 3시에 일하기로 시작했으면 3시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김성실 씨도 따가운 눈총을 받았잖아요. 늦게 와서.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네, 원칙적으로 10분 먼저 오게 해서 10분 먼저 그런 임금을 줘야 하는 게 맞죠. 그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네네. 네,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꺾기 사례와 관련해서 이랜드 사태도 되게 한때 문제가 됐었는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이랜드 사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자연별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이랜드에서 연차 수당이나 휴업 수당, 야간 수당, 그리고 임금 꺾기 때문에 총 1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런 지급하지 거죠. 않은 그런 문제였던 소위 거예요. 떼먹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떼먹기 때문에 한때 사회적인 논란이 돼서 다시 상환해라라는 뭐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 지금도 진행 중이가 저는 아마 진행 그런 걸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도. 어쨌든 그런 꺾기 10분 먼저 대기해라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이런 점 명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성실 씨는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여행을 원래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김성실 씨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해고가 됐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해고가 되면 원래는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먼저 말을 해줘야 통보를 돼요. 해줘야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부당해고로 돼서 30일치의 임금을 줘야 돼요. 원래는 해고하기 전에 구직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30일 동안의 기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고요. 부당 해고 당할 경우에는 30일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나 전화,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무효예요. 무조건 서면으로 부당 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만약 너가 말로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너 나가게 된 사유까지도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너 못생겨서 해고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없어요. 무조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회사가 경영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해고를 시켜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당한 사유고, 만약 그냥 뭐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고당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실 씨는 30일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일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는 5개월 일했으니까 6개월 일해서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니까 결국엔 6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또 주휴수당 뭐 알바 땡국 뭐 알바땡 뭐 이런 데서 많이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인지를 좀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광고에 좀 순기능인 것 같아요, 모처럼. 맞아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죠. 조사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된 노동자들이 이제 근무를 그 15시간 동안 다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좀 늦게 와도 되고 좀 이렇게 조퇴를 하더라도 근무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너 늦게 왔으니까 주휴수당 안 줘 이렇게 한다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15시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하지만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3일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18시간 동안 일한다고 하면 18시간을 6으로 나눠서 3시간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업체가 운영하는 일이 6일이라면 네. 본인이 3일만 일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3을 6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시급의 0.5만 받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네. 그 사업장은 6일 동안 일하니까. 네, 사업장은 6일 동안 일하니까. 그 점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비 씨가 한번 사연 준비해봤거든요. 사연이요? 네, 한비 씨의 사연 한번 듣고 두 번째 사연 듣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땡땡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제 얼굴도 때리고 폭언도 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결국에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 편의점에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네, 상담소로 또 하나 문의가 들어왔네요. 네, 김땡땡 씨. 김땡땡 웃음이 씨. 나와요 지금? 웃음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폭행과 지금 폭언에 지금 그러네. 이게 당하신 분인데 네네네. 지금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라 저희 이런 청춘 상담소가 이걸 기필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승리까지. 그래서 또 아까 저희한테 네. 문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여기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김땡땡 씨. 좀 네, 긴장되긴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땡땡 씨. 제가요. 네. 약간 목소리가 아파서 그냥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 맞아. 아니 여튼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김땡땡 씨가 지금 손님한테 지금 폭언과 폭설을 들은 폭설을 눈이 많이 온 거지. 폭설 그때 눈 왔어요, 안 왔어요? 눈 그때 근데 비 왔어요. 비. 네, 어쨌든 폭언에 지금 폭력을 행사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 편의점 맞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편의점 같은 데서는 술 취하고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예. 특히 야간 알바 같은 데는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네네네. 그리고 편의점 알바는 특히 또 막 술 마시면은 자기가 슈퍼 갑이 된 줄 알아. 이렇게 술 마시면은. 그래서 막 그냥 편의점 일하는 사람한테 괜히 막 막대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술 취해서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고충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네네네.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네, 이런 일단은 거죠. 네. 그 지금 제 목소리랑 김땡땡 씨랑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가? 모르는 거예요. 네. 다양한 분이 계시니까. 여튼 네. 사실 제 이야기였고요. 아. 제가 좀 경험했던 폭행이나 폭언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문제들 있으면서 공감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2년 전? 3년 전? 네. 아니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저기 어디야 공평동 쪽에서 쓰면 안 되지. 세븐11 해 그냥. 세븐11에서 일했었는데 네. 제가 저녁 야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간 편의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대 후반 30대 한 초반 정도 분이 오셔서 네.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술 취했어요? 술 취해서 왔죠. 술 취해서 막 네. 비틀거리면서 자기가 음식 뭐 살라면서 던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내보내야겠다 하고서 이제 찍어주고 얼마입니다 하고서 이제 돈을 받으려는데 네. 그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카드를. 아.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선 빨리 보내야지 하고선 다시 죽고선 긁고 보냈는데 또 안 사겠다는 거예요. 환불해달래. 아, 진짜.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네. 못 참겠어서 이거 아니다 어. 했더니만 이제 막 포공을 해서 제가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의 싸다구를 싸다구를 아주 가볍게 강력하게 진짜로? 아니지 조금 가볍게 어. 한 대를 날리셨죠. 그래서 이거는 심한데. 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갑자기 경험담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이런 상황이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편의점 야간이나 PC방 알바는 네. 이런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지금 들으시고 대처법 약간.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이나 PC방이 많은 게 약간 거기는 개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뭔가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기 먹다가 주 아르바이트생한테 화내면 옆에 테이블 다 사람이 따닥따닥 많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맞아. 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말릴 사람이 없어. 가끔씩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시비 걸고 싶은 거야. 맞아요, 괜히 술 맞아요. 마시고 객기가 생겨갖고 그리고 PC방도 마찬가지로 다들 게임하느라 바쁘니까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들 헤드셋 쓰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1대1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PC방 직원한테도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보통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은근히 많이 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약간 개인적으로 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 1대1로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거기 뭐야 알바연대 이번에 좀 자료 찾아보니까 알바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전현직 편의점 종사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튼 근데 조사를 한 거지. 전현직 편의점 종사자 364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바가 있다. 둘 중에 하나. 그게 60%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편의점에 야간을 하면은 어쨌든 듣게 돼 특히 있어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만 설문조사를 했던 그건 아니죠. 거기서는 그건데 야간만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지. 거의 진짜 한 80%는 올라갈 것 같아요. 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디까지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맞았죠. 맞아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경찰을 부를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경찰을 부를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해진 거야. 그 사람이 처음에 세게 나오다가. 진짜? 그래서 여기 무조건 있어라. 나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서 당신 오늘 깜빵 가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바로 앞에서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전화해서 여기 오라고 했어요. 출동하라고. 여기 좀 난동부리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선 그 사람이 슬금슬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때리고 그냥 가서 못 잡으면은 그냥 그만이거든요. 맞고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가면.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잠그고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잠깐 스탑. 왜냐면 나는 궁금한 게 본인은 카운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에 있었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보다 먼저 나갈 수 있어? 그걸 싸우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여기 경찰에 신고한다. 이러면 이제 슬슬 나왔죠. 왜냐면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편의점이면은 카운터가 되게 구석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싸움이 나면은 무조건 일어서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안에 있으면은 구석이랑 도망치기도 그렇고 아니 자기가 만약에 진짜 싸움이 나도 되게 위험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싸움의 기술까지 알려주는 거야.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진짜 무슨 흉기 같은 게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구석에 있으면은 뒤로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봐도 UFC만 봐도 구석으로 갑자기 뭐 얘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UFC 봐도 링에 몰리면 링에 몰리면 그라운드 기술 당하기도 쉽고 왜냐면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잘 피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거 잘 피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UFC에서.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막 하여튼 바깥쪽에 나와서 그때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111 전화한다. 이제 나와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슬슬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문을 잠갔죠. 대단한데. 문을 잠가서 이런 게 끝났다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쵸,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했지? 너무 짜증났기 때문에. 난 짜증나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나의 온 모든 이성적과 나의 모든 머리를 사용해서 당신을 보내버리겠다. 두뇌 풀가동한 두뇌 풀가동한 거죠. 진짜 모든 머리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딱 보내고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안에서 처음에는 좀 난동 피우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지. 어차피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경찰이 정말로? 처음에는 막 문 열으라고 막 어쩌고 하다가 내가 그냥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있더라고. 강아지도 아니고 또 아니 원래 강아지들도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은 열어달라고 이렇게 낑낑거리다가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기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근데 뭔가 강아지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풀 주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네. 그냥 난리를 쳐도 그냥 무시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경찰 올 때까지 한 3분 5분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맞았고 뭐 좀 하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조사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하고 이제 편의점 문 잠그고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을 불러서 이제 좀 뭐 나중에 CCTV든 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네.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되게 그때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솔직히 경찰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이 경찰한테도 난리를 부리는 거야. 경찰한테도 막 쌍욕을 하고 막 밖에서 사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산다고. 밑도 끝이 없는 거지. 그럼 나는 감사한 거지. 따로 증명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를 술 취한 것도 그러니까 대충 딱 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나한테 이제 동정론이 온 거지. 얘가 진짜 맞게 맞나 보다 하고서 이제 증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경찰서에 왔어. 얘기를 하다가. 네. 사장님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증거 찾으러 가보자. 이제 그것만 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얘 이런 애를 봐주면 안 된다. 그냥 보내야 된다. 폭행죄로.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그 경찰분이 하신 말이 원래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봐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봐도 쓰레기라 폭행죄로 고소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경험 삼아 그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CCTV를 찾으러 갔죠. 아니 그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간 거예요? 두뇌를 풀가동하면 그러니까, 한 대 맞으니까 막 아니 그렇게 엄청 막 주먹 오가고 엄청 뭐 경찰서도 가고 경찰서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누가 경찰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원래 막 우병우 같은 사람이나 거기 검찰청 포토라인 섰을 때 사람 째려보는 거지. 맞아요. 원래라 같은 사람이면 경찰서만 가도 옴짝달싹 못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거의 뭐 그때는 거의 누구야? 그런 사람 IQ 한 150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우병우 이세돌인데 같은 이세돌? 한수 앞을 내다보면서 이거 나도 경험상으로 한번 고소할 만하지? 뭐 이러고. 그렇죠. 여튼 그래서 잘하는데. 고맙습니다. 여튼 칭찬이네. 그래서 갔어요. 다시 편의점으로 CCTV 확인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는 길에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좀 봐주고 그냥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한번 봐주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맞아서 와서 화를 내줘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그러니까 내 편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막상 그래서 내가 안 봐준다고 갔더니만 CCTV가 없는 거야. 아니 원래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그때 뭐 건전지가 빠져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업장에 CCTV가 뭐 법적으로 있어야 된대요. 네, 그렇겠지. 근데 CCTV가 없는 거야. 나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난 너무 이게 갑자기 좀 위협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진짜 만약에 칼로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게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래도 저는 CCTV를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기록이 남으니까 이걸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날아간 거잖아요. 그 생각이. 아니 그러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당황한 거지. 그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증명을 못 하니까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자백해도 100% 그게 아니니까. 이미 뭐 그냥 거기에서 뭐 어떤 막 과자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정황상만으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로 근데 그렇게 했다고 정황상으로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이 나는 한 적 없어 하면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아니 막 이런 거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CCTV가 있는지를 일단은 일하실 때 이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럼 또 CCTV 있으면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바하시는 그렇죠. 분들 중에. 근데 야간에는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네. 갑자기 CCTV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CCTV가 한 2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CCTV가 되게 싫었던 게 제가 그때 알바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맛보기로 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거를 사장님이 집에서 그걸 봐요.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 CCTV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우야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 적당히 먹어야지. 그거는 좀 많이 먹긴 했어 사실. 왜냐면은 필요하네 CCTV가. 베스킨라빈스 일하면서 저희 목표가 그거였어요. 내 인생 아이스크림을 몇 개 찾아보자. 진짜 맛있는 걸. 그래서 저는 사장님은 싫었겠네. 한 코너씩 그러니까 6개씩 들어있거든요. 한 곳당 코너당.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나 혼자서 랭킹을 매겼었어요. 왜냐면 거기 살 게 없으니까. 왜냐 겨울이었거든요. 어쨌든 겨울엔 아이스크림 장사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어쨌든 그랬었는데 갑자기 CCTV 얘기하니까 그래도 생각이 나네.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 필요하긴 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이런 알바들도 엄청 먹으면 그거 다 마이너스거든요 돈. 네. 뭐 적당히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튼 뭐 그래서 사전이 죄송합니다. CCTV가 없으니까 경찰분이랑 얘기를 해서 이게 없어서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못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다시 또 이제 날뛰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 뭔가 감정의 복수라도 해야겠다. 네.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진정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내가 봐주는 걸로 경찰이랑 얘기를 한 거죠. 네. 일단 CCTV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 그쪽한테 한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사과를 네. 제대로 하면은 네. 봐준다고 얘기를 하자. 네. 같이 된 거. 경찰이랑 이제 의기투합이 된 거죠. 네. 심정적으로 계속 그 경찰한테도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네. 그래서 결국엔 불러가지고 조금 이제 한 3-4시간 흘렀으니까 술도 약간 깨고 네. 좀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사과를 해라 해서 했는데 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러면은 머리도 숙여라. 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사도 했어. 무릎 꿇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더 좋다. 사이코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솔직히 제가 뭐 살인자의 어떤 사형 이런 거는 반대하지만 네. 뭔가 이런 감정적인 복수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래서 조금 풀려고 제가 또 한 30분 동안 훈화 말씀을 했죠. 인생은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이 그렇게 먹고선 나중에 알아보니까 29인가 그랬어요. 제가 23살이었나? 제가 23인가 둘인데 이제 인생의 조언을 해줬죠. 너무 좋은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술 좀 깨가지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존댓말을 막 썼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졌더라고. 근데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야. 어딘가에. 차였나 봐. 근데 그걸 나한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야. 왜냐면은 그걸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화풀이할 그런 용기조차 없는데 뭔가 그런 불특정한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편의점 알바나 우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편의점 같은 데서 가면은 약간 갑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만만한 사람 건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 잘못 건드렸지. 이 사람은 편의점에서 누가 뭐 집어 던지고 해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문을 등지고서 문까지 잠근 사람인데 나도 집어 던질 거야. 이 사람은 어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지.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 만약에 폭행은 좀 경찰 부르고 CCTV 하면은 되니까 조금 간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큰 일이지만 근데 폭언 같은 거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욕을 한다 싶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딱 들고 요즘에 녹음 쉽거든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사실. 녹음 버튼 눌러서 그거 제출하면은 성립을 하거든요 사실. 나중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만약에 일하신다면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가 최대한 빠르게 그런 어떤 세팅을 갖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 녹음기 어플리케이션을 밖에다 꺼내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 연습을 하세요. 한 10번씩. 가장 빠른 동선이 뭔가. 그래서 항상 그 잠금으로 가기 전에 그 녹음기 어플이 있는 페이지를 켜놓고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잠금 해제하면은 바로 그 녹음기 앱 어플이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진상 이게? 뭐 알아서 하겠죠. 여튼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녹음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진상 손님들 자주 오는 시간대가 대충 일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매장 정리한다고 하고 문을 잠궈서 그때는 팔지 마세요. 그냥 오게 하지 마. 그게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꿀팁이다. 꿀팁.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직접 한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것도 해주죠. 첨언으로 그 신고 같은 거 할 때 경찰 말고도 무슨 사업자나 트러블이 생길 때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알바 연대 같은 데서도 거기 접수를 받아서 해결해 주니까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폭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고용노동부나
그런 알바 연대나 진짜 그렇게 연락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무조건 연락을 먼저 하셔서 그런 본인이 일한 대가 다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위험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뭐 주휴수당, 뭐 근로계약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로계약서 같은 거 말 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처음에 딱 알바를 나 뽑아줬는데 계약서는 쓰나요? 아니면 뭐 주휴수당 주나요? 막 이러면은 처음부터 좀 찍힐 것 같고 소위 말하면은 막 안 좋게 볼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알바를 해본 입장에서도. 맞아요. 이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우리 전에 설날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변하면 생각보다 변화는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바몬에서 광고했던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뭉쳐야지 뭐 세진다 약간 이런 얘기 그렇게 광고 카페로 나왔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이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좀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실상 근로계약서 써주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그냥 계약 뭐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똑똑하게 행동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간이나 임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연장 근로, 뭐 휴가, 뭐 휴일 근로, 그런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임금을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밥을 주니까 임금 조금 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이 식권을 사는 한이 있어도 임금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절대 임금은 불가침이라는 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일해 보니까 4대 보험도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1인 사업자 이상이면 그렇죠. 필수적인데 그런 사업자가 많아요. 그 내가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그거를 너의 시급으로 주겠다.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한데 글쎄 뭐가 답일까요? 근데 저는 4대 보험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나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떤 다른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믿음의 문제죠, 그런 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은 몇 %를 떼야 되니까 사업자도 떼야 되고 고용자도 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쇼부를 본다고 서로 그냥 뭐 보험 안 드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이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알바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이라기보단 사람들이 알바를 뭐 한 3개월만 하고 관두고 막 6개월만 하고 관두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길게 안 하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너 무슨 끈기가 없냐, 뭐가 없냐, 뭔가 사람 성격 문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뭔가 사업자에 문제가 있다. 뭐 폭언 폭행이든 아니면은 뭐 계약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니면 나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걸 참으면서 길게 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케이스를 한번 봤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어디서 했는데 응답자의 45.3%가 임금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알바연대에서 조사했죠. 맞아요. 그리고 23.3%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애초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은 케이스가 13.7%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계속 일했다고 하는 응답이 40.9%.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꾹 참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저희가 알고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세상 그런 알바 주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받으면서 더 풍족하게 더 여유롭게 다 같이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더 나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좋잖아요. 그냥 경험 삼아 딴 것도 해보자. 이번에 이거 얘기해보고 얘기해보고 잘리면은 뭐 딴 거 다른 일도 한번 경험해보지.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생각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요즘 자영업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면 거의 90%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불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챙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굳이 이거를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사실상 이거 제로섬 게임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도 힘들고 고용자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국가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나라별로 실질 임금이 나오더라고. 실질 최저임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임금이 한 6천 얼마 정도다? 한 4,500원 될걸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6,370원인가? 6,370원 하여튼 그 정도 될 건데 실질 임금 있잖아요. 물가랑 뭐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7달러 정도 돼요. 5.7달러면 한 6,000원 끝? 6,000원 정도 될 테고 일본이 한 6.7달러 우리나라 5.78달러 정도 되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10.2달러예요. 미국이 7.8달러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상승률은 거의 탑인데 아직도 지금 프랑스나 독일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 임금이. 그래서 그 이거 들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이런 임금 문제나 어떤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고 있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또 그리고 저희들도 알바를 할 경험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개방적인 태도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저도 무슨 말인지 저도 따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망했네. 대로 어떤 다양한 그런 근로계약서 문제나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청년분들이 현명하게 이 문제를 다 같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명 한 명이 다 변하자. 이번에 위클리톡은 이렇게 끝내기로 하겠고 저희 이번에 이런 방송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다 같이 이제 운영하거든요. 팟캐스트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 블로그에다가 시청자 게시판에 본인의 의견 이런 것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좀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고 저희 그러면 2부에서 가보톡 시간으로 이거 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 가지 공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위클리픽하고 가보톡을 원래 동시에 했었는데 이번에 1부하고 2부로 잘라서 이제 나눠서 팟캐스트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쩌다 청춘 뭐 1부 가보톡 아니면 위클리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원하시는 대로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원화를 할 거예요. 그 저희 팟캐스트에다가 놓을 건데 혹시 유튜브로 들으실 분들은 뭐 거기 어쩌다 청춘 쓰면 나오겠지만 위클리픽을 검색하고 싶으시다 하면 위클리픽 이렇게 쓰시고 가보톡으로 검색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가보톡에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저희 1부는 이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좀 더 활기찬 얘기 저희 이제 2부는 한비가 또 나오잖아요. 좀 더 활기찬 얘기. 이번에 한비의 힙합 클리닉 시간인데 더 재밌는 코너 저희가 마련해 놨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2부까지도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